연봉 5천만 원 받는 김 과장이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 받는 박 대리도 있고요. 10년 뒤 둘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연봉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고소득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월급쟁이가 수억 자산가가 되기도 하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공통으로 밟은 세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월급날이 제일 좋으시죠?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나요? 일주일, 열흘,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은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카드값 빠지고 월세 나가고 보험료에 통신비까지. 정신 차리면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한 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3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연봉이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죠? 3천만 원 받을 때도 빠듯했는데 5천만 원 받아도 빠듯합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쓰는 것도 늘어나니까요. 자,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고 29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 모이죠. 10년이면 1200만 원.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는 옆집 사람은 매달 250만 원만 씁니다.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붙으면 1억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월급인데 10년 후 통장 잔고가 10배 차이 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재능? 운? 아닙니다. 순서가 다른 겁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밟는 순서가 다릅니다. 마치 라면 끓이는 것처럼요. 물 먼저 끓이고 스프 넣고 면 넣잖아요. 순서 바꾸면은 이제 맛이 이상해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안 됩니다. 오늘 그 순서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통장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갑이 비어 있는 것과 나는 평생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갑이 비어 있는 건 그냥 일시적인 상태예요.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은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헬스장 앞을 지나가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돈과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물러서게 되죠.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도 나는 충분히 배워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나는 부자다 주문 외우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나한테도 가능한 일이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해야지. 돈이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써버립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돈을 생활비 해결하는 종이가 아니라 미래 기회를 사는 연료라고 생각해요. 치킨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10년 뒤 내 시간을 사는데 쓴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 부자들은 반대입니다. 먼저 30만 원을 떼어 놓습니다. 저축이든 투자든 공부 비용이든.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으로 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30만 원이 10년 후에 새로운 월급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이게 제일 과소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의지력만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주변 환경이 끌어내리면 소용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에이 그런 거 해봤자 뭐해? 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투자한다고 하면 그러다 다 잃어 라고 하죠. 이런 환경에서 부자 되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정하기, 쓰는 돈 기록하기, 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찾기, 나를 끌어내리는 관계와 조금씩 거리 두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예요. 사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부자 되는 길이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있네? 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편한 직장에 앉아서 월급 모으고 주식 좀 사두고 은퇴까지 기다리는 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요즘 세상에서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인내는 느릿느릿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치열하게 배우고 내일 또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몇 년이고 반복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이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골라야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햄버거 가게에서 패티 굽는 알바가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에요. 8시간 일하면 80,000원 법니다. 10시간 일해도 10만 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밖에 없으니까 수입의 천장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기획하고 조리 과정을 설계하고 수백 개 지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요, 전혀 다른 구조로 돈을 법니다. 자는 동안에도 수백 개 매장에서 햄버거가 팔리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파는 일과 결과를 파는 일은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시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 팔립니다. 오래 갈수록 가치가 커지죠. 그 다음에는 선택한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수요가 있어요. 경기가 흔들려도 이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할 때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죠. 실력은 하룻밤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루한 연습, 망친 프로젝트, 야근을 거치면서 조금씩 쌓여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직업도 갑자기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에 영원히 매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직업을 두세 번쯤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마음 먹으세요. 그때마다 이전에 쌓아둔 기술과 인맥과 자본이 다음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소득은 늘었는데 자산은 안 느는 구간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의 핵심 개념은 딱 한 단어입니다. 흑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은 상태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늘면 생활 수준을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는 원룸 살았는데 5천만 원 받으니까 투룸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차도 한 단계 올리고 싶고 휴가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지죠. 문제는 지출이 소득과 똑같은 속도로 늘어날 때입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없는데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흔들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버는 만큼 다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항상 불안이 따라다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더 많이 쓰는 것보다 저축과 투자를 더 할 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출보다 대비가 마음의 평화를 더 크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먼저 내게 남기는 비율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화예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사람 의지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건 비상자금입니다. 투자용이 아니에요. 3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예상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병원비가 나왔는데 비상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대출부터 찾게 됩니다. 그게 빚의 시작이에요. 비상자금이 준비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시작합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수에 분산 투자하든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예요. 수십 년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단기간 급등급락에 하루하루 흔들리지 마세요.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흐름에 길게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투자합니다. 연 7% 수익률로 20년 뒤엔 얼마가 될까요?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내가 넣은 돈은 1억 2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이 복리로 불어난 거예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면 소득원도 서서히 늘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부업 여러 개 벌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먼저 본업을 단단히 만들고 그 위에 배당이나 임대 같은 보조소득을 천천히 얹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부자 되는 길 절반은 온 겁니다. 그런데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세금, 인플레이션, 나쁜 투자, 나쁜 인간관계, 이것들이 얼마든지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불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세요. 큰 지출은 미리 계획하세요. 보험과 안전망을 점검해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오늘 밤에 지난 3개월 카드 내역 쭉 훑어보세요. 어디에 돈이 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 보면 모릅니다. 둘째,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지는 적금 하나 만드세요.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의지력 말고 시스템으로요. 셋째, 내 주변에 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찾아보세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혼자 하면 지칩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갑니다. 이 세 가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로 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안 합니다.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쯤 되면 돈의 의미도 조금 달라집니다. 더 좋은 물건 사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내 시간과 선택권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통장에 억권이 있는 사람과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돈은 자유를 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머릿속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안 돼에서 나도 할 수 있어로 돈을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연료로 보기, 그리고 환경 정리하기. 두 번째 단계는 돈 버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시간을 파는 일에서 결과를 파는 일로.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 되기. 세 번째 단계는 흑자 만들기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비상자금 쌓고 나머지는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만들기. 마지막은 지키기입니다.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게 대비하기.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음가짐 하나 점검하고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만으로도 부자 되는 길 위에 첫 발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몇 번째 단계에 계신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은 혼자 고민할 때보다 훨씬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